하반기부터 빌라 시장이 많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었죠. 차라리 빌라를 매수하자라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30대의 비중은 내 집 마련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결국 빌라의 가격도 상승 전환될 수밖에 없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한국 부동산은 통계 집계에 따른 2013년 1분기 대비 올해 2024년 1분기 비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약 8%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매수 비중이 증가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30대에 대한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치로 증가되었습니다. 아마도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의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빌라왕 전세 사기의 발생지 강서구 화곡동적 일대의 다세대 주택 매매 가격을 보게 되면 직전 실거래가 대비 80% 정도가 매수 상승 거래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빌라 시장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전년도 대비 공급 물량은 약 40% 정도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제가 2013년 상반기부터 앞으로 2024년에 빌라 시장에 대한 전망의 강의 영상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송출해 드려 왔는데, 아마 하반기부터 빌라 시장이 많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었죠.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예전 강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의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재가공해서 서울 연령대별 비아파트 매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특히 30대의 매수 비중이 전년 대비 4.1%포인트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50대 3%포인트, 60대가 2.6%포인트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수도권 전세 가격이 오름세를 타며 역전세 우려가 다소 감소한 데다 30대의 경우에는 비아파트보다 높은 아파트 매입가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느낀 수요자가 일부 저리 정책 대출인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 가능한 비아파트 매수에 나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1분기 대비 4분기 서울 비아파트 매수 비중의 경우 30대가 17.4%에서 13.9%로 약 3.5%포인트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감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40대가 15.4%에서 약 13.4%로 2%포인트 감소했고, 반대로 올해 1분기에서는 약 4%포인트 정도 증가된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자, 2024년 1분기 30대와 40대 매수한 서울 비아파트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이 용이한 실거주 편의성에 집중된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 일대의 매수 비중이 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다른 뉴스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꺼리는 빌라 매매 시장에서는 빛난다. 특히 빌랑 전세 사기의 이런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화곡동 빌라의 80%가 상승 거래되었다. 자, 최근에 빌라 포비아 현상, 공포 현상에 대한 정확히 말을 하자면 빌라 전세 기피 현상에 불과하다. 빌라 세입자분들이 아파트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 가격이 워낙 높아 갈 수가 없다. 집주인들은 지금 당장 빌라 가치가 낮으니까 매도가 아니라 월세로 돌리고 처분하지 않으려고 한다. 최근에 매수자들이 늘어가는데 정작 매물이 없다라는 공인중개사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또 다른 공인중개사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빌라는 통상 임대차를 놓으려는 투자자가 많이 찾는다. 하지만 요즘은 실제 거주하려는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너무 비싸고 전세는 위험 부담이 높으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금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차라리 빌라를 매수하자라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땅집고가 국토부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본 결과 빌라 밀집적인 강서구 화곡동인 경우 4월 한 달간 매매 거래된 연립 다세대 주택 총 91가구 가운데 73건 약 80% 정도가
직전 가격 대비 상승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기로 악명이 높은 이런 곳에 또 경매에 나오는 매물도 가장 많은 화곡동에서 상승 거래가 많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빌라의 거래량을 보게 돼도 작년보다 증가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8% 정도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공급량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같은 시기에 비아파트 준공 물량은 약 지난해 1분기보다 40.1% 정도 감소된 수치입니다. 자, 아파트에는 다 살 수가 없다. 빌라 수요 여전한데 현장에선 매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빌라 밀집 지역에 있는 업계 관계자들은 빌라 기피 현상이 있다라고 해서 수요자가 사라지기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매수자는 그대로인데 주택 경기 침체로 지난해 공급이 줄면서 매물은 부족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뉴스 기사를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기간 50대와 60대는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합석 효과를 향유한 세대로서 투자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래서 강북구와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 이런 강북권 지역 일대에 소재한 비아파트의 경우 서울 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고, 또 해당 지역 내 다수가 정비사업, 특히 이 모아타운 후보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연령층에서 투자를 계획한 수요가 많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2년, 2024년 서울 비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 추세 분석을 통해 30대의 경우에는 내 집 마련 목적이 강하고 특례 저리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걸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30대의 비중은 내 집 마련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60대에 대한 비중은 투자 가치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곳에 투자 수요가 많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자, 2023년 상반기 그 당시에 집값이 하락했던 시기, 빌라 시장이 굉장히 침울했고 암울했던 시기였는데, 제가 그 당시 앞으로 2024년에 빌라 시장에 대한 전망 강의 영상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려 왔었는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전세가율이 기존에 80%가 나와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었는데, 전세가율이 지금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60%까지 낮아지게 된다면 전세 가격이 낮아지고, 또 금리도 대폭 낮아지게 된다면 전세 시장의 매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전세 놓인 매물들이 소화가 되는 시점이 2024년 하반기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다수 2022년 상반기 때까지는 전세 시장, 전세 가격이 워낙 높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대다수가 2024년 상반기 때까지는 역전세에 놓인 매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을 거다. 그렇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그런 매물들이 소화되고, 그리고 DSR 완화되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1년간 유예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024년 상반기에 역전세 매물들 전부 다 소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안정세에 돌입하고, 또 월세 가격이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세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매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간들이 찾아오죠. 전세 가격은 대폭 낮아졌고 금리도 낮아지면 전세로 안 들어갈 리가 없죠. 그리고 역전세도 안정적이고 법령, 입법 추진도 전부 다 잘 마련돼서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전세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아파트에 대한 전세 가격도 높아지게 되면 결국 빌라 시장으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또 고분양가로 채청이 되면서 분양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이런 상황에서 재고 아파트 가격대까지도 높아지면서 또 향후 내년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서울 지역 일대는 구축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9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보고자 하시는 수요층들 입장에선 거의 고점에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또 구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축을 원하는 수요층들 입장에서는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부 대다수의 분들은 전세로 유입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세도 마찬가지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돼서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의 대출 한도가 3억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 금리도 1.1% 수준으로 초저금리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구축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으로 이런 재고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가는 수요층들도 있겠지만, 또 웬만한 또 대다수의
무주택 수요층들은 전세로 다시 유입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은 낙폭과대된 다세대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른 저점 매수를 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토지가격 하락으로 건축업자분들은 그 하락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래량이 그게 증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 급증 자체가 굉장히 저가의 토지를 매입한 건축업자분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토지가격은 주택가격에 후행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이미 선행해서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고 토지가격도 지금 상승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신축 다세대의 분양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 워낙 이 낙폭이 컸던 다세대 주택에서 제때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허가 또는 착공 물량이 약 70% 정도가 감소된 수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분양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에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시간을 두면 또 고분양가에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6억 원 이하 아파트 실종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으로 넘어오는 수요층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되고 수요가 증가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된다면 서울 다세대 전세로 이동하거나 매매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분양가, 고분양가 산적으로 인해서 미계약분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렇다면 결국엔 서울 아파트 청약보다는 재개발, 서울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지금 현재 대면 상담 받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정비 사업으로 투자를 계획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의 약 30% 정도가 다세대 주택 저점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이런 정비사업단지로 투자를 계획하는 분들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인데 한 채를 더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서울의 정비사업으로 지정된 곳들 찾는 수요층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다세대 주택 반드시 반등이 될 거고 그 반등의 시기는 24년 하반기에서 25년 상반기 내에 반등할 소지가 매우 클 겁니다.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다른 주택의 유형보다는 다세대와 오피스텔에 있어서는 지금 집값이 완전히 바닥이고 대출에 대한 한도와 대출 금리가 낮아 부담을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내년부터 실행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더 예전보다는 집중될 가능성도 있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단독 다가구는 주택가액이 너무 높고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아파트도 전세가율이 아직도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집값도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다세대와 오피스텔 특히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지역에 다세대 오피스텔을 많이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국토부 장관의 후보자 내정자의 이 지금 앞으로의 국토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비아파트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규제 정책들이 완화되고 그리고 소형주택의 공급을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 대책들이 앞으로 담겨질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그렇다면 수요가 다시 이런 소형주택으로 집중하고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개선된 소형주택 시장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제가 2023년부터 말씀해 드렸던 내용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빌라 시장이 지금보다 더욱더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전세가 이제 해소가 되고 있고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면 결국 빌라의 가격도 상승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빌라 지금 바닥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좋은 기회가 저는 2024년 상반기라고 꾸준히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담받는 가운데 다세대 주택의 투자 수요가 정말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아타운 후보지 그리고 선정된 곳 그리고 지정되고 조합 설립이 난 곳 이런 곳에 투자 수요층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바닥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반드시 여러분들도 선점하시길 바라겠고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조금 더 기다리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개선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